현실적으로 대출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투여해서 살 수 있는 수요는 실질적 수요는 크지 않다. 전반적인 시장의 수치 자체는 이제 줄어들고 있다. 집값이 엄청난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이제 시장 상황이나 어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의 그 기조를 봤을 때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기에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또 그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기타해법.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곧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6년 집값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사님, 최근에 이제 강남 3구, 잠실, 압구정 이런 곳들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이 고점일지 아니면 또 새로운 상승장이 열릴지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0.15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 같은 경우도 10.15 대책 이후 11월에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가 이제 13억 정도 평균 수준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몇 달 지났잖아요. 현재는 이제 10억 5천, 10억 3천 이렇게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 자체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정점을 잃었던 시기 8천, 9천 건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거래가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제 3천 건, 4천 건대 그리고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신고된 거로는 한 1,700건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떤 수치가 반영이 되더라도 3천 건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사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투여해서 살 수 있는 수요는 실질적 수요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세 부분에 있어서도 평균 이제 거래가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2월 달 정도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고가 주택의 경우는 갭 투자가 가능했던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이 있는 지방의 부자라든가 또 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 수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평균 거래가가 15억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랬던 것들이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금액의 한도가 줄어들고 또 이제 10월 달부터는 차등 적용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현금 부자가 많아서 고가의 아파트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되면서 그 거래 자체가 빈번해질 수 없는 구조, 현실적인 상황들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2억에서 15억 사이에 이 중고가 아파트 신고가 비중도 좀 확대됐더라고요. 이건 실수요가 받쳐주는 상승이라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 한도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금액대 그게 이제 15억 언더인 거죠. 그러니까 15억보다 낮은 금액대에서는 이제 거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시장이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서울 똘똘한 한 채 내지는 수도권의 특정 지역들의 지금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토어제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어떤 시장이 왜곡된다라는 말과 배치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토어제 때문에 거래가 제한이 된다면 그들 지역도 거래가 안 돼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거래량 자체는 토어제가 확대 지정되기 전이나 현재 상황이나 살 사람은 사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의 참여를 지금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결국에는 이제 집을 사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와야 되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낮은 금액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니까 전체적인 비중 하에서 중저가의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수치 자체는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 어떤 방향의 좀 정책이 나올까요?
일단 공급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뭐 이제 이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신축의 공급, 즉 이제 우리가 새로 지어서 물리적인 공급을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후행적일 수밖에 없고 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공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130만 호라든가 기존에 추진했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이런 사업들을 그냥 빠르고 신속하게 또 그 사업 물량 하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 이게 신축에 대한 공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은 이제 기존의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 즉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이 필요 없는 집들을 시장에 내놓는 기축의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이나 뭐 당장 뭐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지해도 좋고 또 자녀한테 물려줄 사람은 물려줘도 괜찮다. 그렇지만 어떤 이 고가의 집을 계속해서 보유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거에 맞는 현실적인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형태를 보면 갭 투자의 형태, 즉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형태로 집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 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살지를 못하고 파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전세금이라는 그 최대의 레버리지를 반환하고 집을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1주택 비거주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도 어떤 보유세 부담,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상응해서 어떤 세금의 부담이 되는데 그것도 뭐 지금 집이 뭐 수십억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뭐 1년에 2, 3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한 2천만 원 남짓 나오는데 그것도 월로 환산하면 1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했던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더 보유세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또 정권 초기이고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향후 몇 년간은 그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축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 이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고 막 이랬어가지고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었거든요. 8년 정도 민간이 임대 뉴스테이 형식으로 주택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분양 전환하는 물량. 이 물량 같은 경우도 상당수 지금 한 30년까지 나올 물량이 한 4만 호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시장에 다시 이제 파는 물건으로 나오는 형태, 새로 바로 짓지 않더라도 바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고 이 주택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유주택이 거의 지금 현재 이 집을 한 50% 이상이 유주택자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 위주로 분양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항상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가수요가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 됐을 때는 이제 공급 대책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동반해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공급이 이렇게 예정돼 있음에도 사실 공급 효과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축 공급 같은 경우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도심 내 공급 같은 경우는 민간 공급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민간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그 민간 사업자들의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 시기가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체감되는 이제 공급이라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공급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급한 마음이 들고 뭐 이렇게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급이라는 거는 한번 계획이 되고 사업비가 이제 투여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뭐 신도시를 만들려도 토지 보상을 해서 이미 자금이 집행이 되고 그 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금융을 발생시켜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의 완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정된 공급은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현실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기 신도시가 이제 언제 나오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현재 일정 기준으로 집값이나 전세 시장에 좀 체감될 시점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일단 3기 신도시가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올해 사전 청약하는 게 교산이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뭐 이런 데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에 비해서 거리도 되게 가깝고 친숙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서울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이고 그런 곳에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보상이 됐다라는 거는 돈을 지불하고 이미 땅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이제 투입이 됐다라는 의미고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또 정부에서 어떤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뭐 LH가 직접 시행해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가격 분양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죠. 제가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신혼부부가 15평 임대주택 들어갔더라고요. 월세 부담이 13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을 이제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그렇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앞으로 오는 기회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체감되는 거는 곧 그래도 빠르게 조금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이번에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거고 시장에 어느 정도 반향을 주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기조가 이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심리에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급 가격 자체도 이제 앞으로 공급되는 가격들도 공급 가격을 보면 원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변의 땅값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똑같이 뭐 건축비 아무리 고급으로 진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짓든 건축비 들어가는 비용은 고급으로 지면 많이 들어가지만 전체 비중은 적거든요. 대부분이 땅값이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땅값 자체가 다른 지역의 주변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 땅값 자체가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좀 분양가 자체도 조정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땅값 자체를 원가를 치는 것도 예전에는 그 LH가 사는데 들어간 비용들을 고려한 그 정도의 땅값에 플러스 건축비를 해가지고 분양을 해줬었는데 이거를 감정가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가 올라갔다고 하면 분양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로 바뀐 시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실질적인 니즈를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게 뭐 용산의 어떤 공급 물량을 늘리는 형태라든가 뭐 태릉CC 규모의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된다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민간도 어쨌든 사업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또한 어떤 시장에 내놓는 가격이 경쟁력 있는 가격이 돼야 되는 상태이고 이런 걸 고려한다면 조금은 한 기간을 꼭 얘기해야 되나요? 조금은 안정되는 시점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하느니 기준금리를 5회 연속으로 이제 동결을 했는데요. 일각에선 금리를 이제 내리면 수도권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 못 내린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금리는 지금 내리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올리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환율의 문제는 지금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1,460원대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 1,200원대였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가 끝나간 시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 1,460원, 1,480원, 뭐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돈값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돈값을 올리는 방법은 결국에는 돈값을 많이 쳐주는 것. 자, 금리의 상승으로서 어떤 정상적인 상황을 유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1위잖아요.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빚이 너무 많고 또 기업부채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부채도 코로나 문제 이후로 재정을 많이 확대 재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 3주체가 모두 지금 빚의 한계 상황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금리를 내리면 이제 그래도 자산 상승이 훨씬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낼 수 있으면 또 조금이라도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투자하겠다. 이런 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내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린다. 는 선택을 하고 싶어도 어차피 이 자금 자체가 어떤 자산의 투기적인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미 빚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이 어떤 부담감에 대한 것들 그런데도 금리가 내리면 더 빌리려고 할 거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금리 정책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주담대 금리는 또 오히려 계속 좀 상승하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금리 환경이 올해 좀 부동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시장이다 보니까 돈이 된다는 곳으로 돈이 몰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자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은 그 자산 시장의 크기를 유지를 하려면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와 주면서 그 유동성이 유지가 돼주거나 확장이 돼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걸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는 모두가 원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소외된 시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쳐주지 않으면 돈을 구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시장에서 유동성의 결핍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금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려고 하려면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금이 있어야 그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비율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막 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고 그럼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적으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한계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은행들도 돈을 구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은행이 돈을 구하는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출에 대한 금리는 거기에 이제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자 비용을 포함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지만 대출금리 자체는 시장금리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는 2%대 금리를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4%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올해 지금 6%, 7% 지금 올해 8%도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당연히 이제 영끌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장에서 보실 때 이 부담이 뭐 경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경매 물건을 보면 29만 건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아무 위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장이죠. 그런데 지금 28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내몰리는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팩트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매물로 나오고 있느냐, 경매로 내몰리고 있느냐. 대부분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대부분 대출을 활용을 했고 그 대출에 대한 금리 부분이 2%대의 금리로 최대치를 조달해가지고 물건을 샀었는데 그 2%의 고정 금리가 5년이 지나면 이제 변동 금리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의 이자 부담 자체가 두 배가 넘어가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었던 그 돈을 2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티면 은행에서 빚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매물이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그럼 시장에서 바로바로 팔리면 좋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 자체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지역들 평균 내보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사줄 수 있는 수요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강제 형태의 매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결국 하나일 텐데 올해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의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면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집값이 엄청난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또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이제 시장 상황이나 어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의 그 기조를 봤을 때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기에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또 지금 어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선택의 시점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